비밀의 화원은 1911년 출간된 버넷의 대표작이에요. 작가 자신의 정원 가꾸기 경험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이죠. 이 소설은 출간 당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읽히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죽음과 고립, 편견으로 가득한 공간이 생명과 희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치유력과 긍정적 사고의 힘을 전달하죠. 단순한 아동문학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관계, 그리고 재생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수많은 영화, 연극, 뮤지컬로 각색되며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의 모습과 계급 구조,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문학적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이야기는 인도에서 시작돼요. 10살 소녀 메리 레녹스는 영국인 공무원인 아버지와 아름답지만 자기중심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부모는 메리에게 관심이 없었고 유모와 하인들이 메리를 돌봤어요. 메리는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이며 성질이 고약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죠. 어느 날 콜레라가 인도 전역을 휩쓸었어요. 메리의 부모님과 하인들이 모두 죽고 메리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메리는 영국에 있는 고모부 아치볼드 크레이븐의 저택으로 보내지게 되었어요. 메리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어요. 리버풀에 도착한 메리를 맞이한 건 매드록 부인이었죠. 매드록 부인은 크레이븐 저택의 가정부로 엄격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메리는 매드록 부인과 함께 기차를 타고 요크셔 황무지로 갔답니다. 메리가 처음 본 요크셔는 황량하고 쓸쓸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와 거친 바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저택. 미셀스웨이트 장원은 600개가 넘는 방이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지만 음산하고 고립된 느낌이었죠. 저택에 도착한 메리를 크레이븐 씨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슬픔에 빠져 여행만 다니며 집을 비우고 있었거든요. 메리에게 배정된 방은 크고 오래된 방이었어요. 낡은 가구와 두꺼운 커튼,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황무지. 메리는 이곳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메리를 돌보는 건 어린 하녀 마사뿐이었습니다. 마사는 요크셔 사투리를 쓰는 명랑하고 솔직한 소녀였어요. 메리는 처음엔 마사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사는 인도의 유모들처럼 메리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답니다. 마사는 메리에게 자기 집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황무지에 사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족 이야기였죠. 12명의 형제자매가 있고 특히 12살 난 오빠 디코는 동물들과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메리는 마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사는 메리에게 밖에 나가서 놀라고 권했어요. 인도에선 밖에서 놀았잖아요? 하지만 메리는 인도에서도 밖에서 놀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늘진 방 안에만 있었거든요. 메리는 할 일이 없어서 저택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지루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걷다 보니 식욕도 생기고 얼굴에도 핑크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메리는 정원사 벤 웨더스테프를 만났어요. 그는 무뚝뚝하고 말이 별로 없는 노인이었지만 정원을 가꾸는 일엔 열정적이었죠.
벤은 메리를 별로 반기지 않았지만 메리가 계속 나타나자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답니다. 정원을 돌아다니던 메리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여러 정원들을 발견했어요. 과일나무 정원, 채소밭, 꽃밭 등이 있었지만 한 곳만은 문이 잠겨 있었어요. 담쟁이 덩굴이 온통 뒤덮여 있어서 문조차 찾기 힘들었죠. 메리가 벤에게 물었어요. 저 담장 안엔 뭐가 있어요? 벤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10년 전에 문을 잠그고 열쇠를 묻어버렸지. 크레이븐 씨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메리는 왜 그런지 물었지만 벤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인님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만 했죠. 메리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어요. 왜 정원문을 잠갔을까? 안엔 무엇이 있을까? 메리는 담장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며 문을 찾으려 했지만 담쟁이 덩굴이 너무 무성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한 마리 새를 만났어요. 빨간 가슴을 가진 올빼미 같은 새였는데 울새라고 불리는 새였죠. 그 새는 메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 날아왔어요. 벤이 말하길 그 올빼미는 자기의 유일한 친구라고 했어요. 메리는 새가 마음에 들었어요. 인도에서 온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좋아하게 된 거였죠. 올빼미는 메리가 정원을 돌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거나 땅에 내려와서 벌레를 찾곤 했죠. 메리는 새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넌 비밀의 화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어느 날 올빼미가 땅을 파헤치는 걸 보다가 메리는 흙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파보니 녹슨 열쇠가 나왔습니다. 메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혹시 그 정원의 열쇠일까? 메리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만의 비밀이었죠. 열쇠를 찾았지만 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담쟁이 덩굴이 너무 두껍게 자라서 담장 자체가 하나의 녹색 벽처럼 보였거든요. 메리는 매일 담장 주변을 돌며 문을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바람에 담쟁이 덩굴이 흔들리다가 한쪽이 살짝 들리는 게 보였죠. 메리가 가까이 가서 덩굴을 젖혀보니 오래된 나무 문의 손잡이가 나타났어요. 메리는 숨을 죽이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죠. 뻑뻑하게 걸리던 자물쇠가 끼익 하고 열렸어요. 메리는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메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어요. 담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비밀의 공간이 펼쳐졌거든요. 하지만 상상했던 아름다운 정원은 아니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장미나무들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엉키고 말라 있었죠. 나무들은 회색빛으로 죽은 것처럼 보였고 땅은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정원은 황폐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상하게도 이곳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자기만 아는 비밀의 장소라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메리는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장미나무가 담장을 타고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오래된 표준 장미나무들도 여기저기 서 있었죠. 가까이 가서 가지를 살펴보니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어요. 겉은 회색이고 마른 것 같지만 안쪽은 아직 초록빛이 남아 있었거든요. 살아있어. 메리는 기뻤어요. 정원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메리는 매일 이곳에 와서 정원을 돌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건 자기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메리는 마사에게 정원 도구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마사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디콘에게 부탁해서 작은 삽과 갈퀴를 구해다 주었어요. 메리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매일 비밀의 화원에 갔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파고 죽은 가지들을 정리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메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죠. 올빼미도 메리가 일하는 동안 곁에 있어 주었어요. 메리는 새에게 말을 걸며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여기 봐, 이 장미나무는 살아있어. 봄이 오면 분명 꽃이 필 거야. 밤이 되면 미셀스웨이트 장원은 더욱 음산해졌어요. 바람이 복도를 휘몰아치는 소리, 오래된 문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느 날 밤,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았어요. 아이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죠. 메리는 마사에게 물었어요. 밤에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뭐예요? 마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어요. 바람 소리일 거예요. 이 황무지엔 바람이 이상한 소리를 내거든요. 하지만 메리는 확신했어요. 분명 사람이 우는 소리였다고요. 메드록 부인에게 물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큰 저택에선 온갖 소리가 들린답니다. 당신이 있을 곳만 돌아다니고 다른 곳은 가지 마세요. 하지만 금지는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죠. 메리는 어느 날 오후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저택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걷다가 여러 방문을 열어보기도 했죠. 대부분은 먼지 쌓인 가구들과 두꺼운 커튼으로 덮인 빈 방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메리는 복도 끝에서 다시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었죠. 메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한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답니다. 메리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화려한 커튼과 비단 이불로 꾸며진 침실이었는데 큰 침대에 한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큰 회색 눈을 가진 소년은 메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죠. 넌 누구니? 유령이야. 메리도 놀랐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난 메리 레녹스예요. 크레이븐 씨의 조카고요. 당신은 누구예요? 소녀는 한참을 메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나는 콜린이야. 콜린 크레이븐. 이 집 주인의 아들이지. 메리는 깜짝 놀랐어요. 크레이븐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콜린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곧 죽을 거야. 등이 꼬부라지고 있고 오래 살지 못할 거래. 그래서 아무도 날 보러 오지 못하게 해. 사람들이 날 보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콜린은 10살이었지만 평생을 침대에서 보냈어요. 의사들은 콜린의 등뼈가 약하고 병에 걸렸다고 했죠. 크레이븐 씨는 아들을 볼 때마다 죽은 아내를 떠올려서 피했고, 콜린은 혼자서 어두운 방에서 살았어요. 콜린은 메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등이 아프고 항상 두렵다고 했죠. 메리는 콜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애는 나보다 더 외롭고 불쌍해.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황무지에도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메리는 매일 비밀의 화원에 가서 일했어요.
어느 날 메리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났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요크셔 황무지 사람답게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소년의 어깨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새끼 여우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양 2마리가 소년 뒤를 따라왔죠. 넌 메리구나. 난 디콘이야. 마사이 오빠지. 디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메리는 디콘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됐어요. 디콘은 동물들과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식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메리는 디콘에게 비밀을 말하기로 했어요. 여기가 비밀의 화원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디콘은 놀란 표정으로 정원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원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봄이 오면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여기 봐, 크로커스와 수선화 구근들이 있어. 곧 꽃이 필 거야. 디코는 정원을 돌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나무가 살아있고, 어떤 걸 잘라내야 하는지, 어떻게 흙을 돌보는지 말이에요. 디코는 정원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메리는 너무 기뻤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디코는 몇 가지 씨앗과 구근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돈을 줄게. 메리가 말했지만 디코는 웃으며 말했어요. 돈은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 정원에 씨앗이 많거든. 나누어 줄 수 있어. 그 후로 디코는 자주 비밀의 화원에 왔어요. 둘은 함께 일하며 친구가 되었죠. 메리는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갖게 된 거였어요. 디코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메리는 콜린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했답니다. 콜린이라는 아이를 알아? 메리가 물었을 때 디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으로 들었어. 크레이븐 씨 아들이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거라는 얘기.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아이가 신선한 공기만 마셔도 건강해질 거라고 하셨어. 메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콜린도 이 정원에 데려와야겠다고요. 하지만 콜린은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햇빛도 싫어했죠. 메리는 어떻게 하면 콜린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했답니다. 메리는 밤마다 콜린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콜린은 메리가 오는 걸 기다렸고 메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좋아했죠. 메리는 황무지 이야기, 올빼미 이야기, 디콘과 동물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비밀의 화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콜린은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디콘이 정말 여우를 길들였어. 까마귀가 어깨에 앉아 있다고. 콜린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어느 날 콜린이 또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어요. 등이 꼬부라지고 있다며 울고 소리를 질렀죠. 하인들이 모두 당황했지만 아무도 콜린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메리가 콜린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만 울어. 내 등은 꼬부라지지 않았어. 메리가 소리쳤어요. 콜린은 놀라서 울음을 멈췄어요. 내가 뭘 알아? 내가 확인해 볼게. 등을 보여봐. 메리는 콜린의 셔츠를 들쳐 올리고 등을 살펴봤어요. 등은 말랐지만 꼬부라지지 않았어요. 똑바른 등이었죠. 내 등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야. 메리의 단호한 말에 콜린은 진정했어요. 정말 내 등이 괜찮아. 그래, 전혀 문제 없어. 내가 걱정만 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메리는 디콘의 어머니가 한 말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날 밤 콜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메리는 콜린에게 제안했어요. 밖에 나가보는 게 어때? 디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콜린은 겁이 났지만 호기심도 생겼어요. 사람들이 날 볼까봐 무서워. 아무도 볼 수 없게 할 수 있어.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가면 돼. 며칠 후 메리와 디콘은 콜린을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엔 콜린이 떨었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봄이 완연한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메리는 콜린을 비밀의 화원으로 데려갔어요. 담쟁이 덩굴로 가려진 문을 열자 콜린은 숨을 죽였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거든요. 봄이 되면서 정원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크로커스와 수선화가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가득했고 장미나무들은 새순을 틀고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의 정원이구나. 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콜린은 비밀의 화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갔죠. 처음엔 그저 앉아서 구경만 했지만 점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쓰며 일을 하다 보니 콜린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식욕도 생기고 밤에는 깊이 잠들었죠. 디콘은 콜린에게 운동도 가르쳐 주었어요. 근육을 써야 강해져. 조금씩 연습하면 걸을 수 있을 거야. 콜린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메리와 디콘의 격려를 받으며 조금씩 시도했죠.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몇 걸음 걷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려서 금방 주저앉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콜린은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외치곤 했답니다. 새 아이는 이걸 마법이라고 불렀어요. 정원의 마법, 자연의 마법, 생명의 마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법은 정말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정원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장미들이 만개했고 담장을 따라 온갖 색깔의 꽃들이 피었죠. 메리, 콜린, 디콘 세 명은 매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디콘은 자기 동물 친구들을 데려왔고 정원은 생명으로 가득 찼답니다. 까마귀 수트가 나무 위에서 지저귀고 여우 캡틴이 풀밭을 뛰어다니고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었어요. 올빼미는 여전히 메리를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었죠. 콜린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휠체어 없이 정원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디콘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지만 점점 더 빨리,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콜린의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등이 곧게 펴졌어요. 창백했던 얼굴은 건강한 장미빛으로 변했고 마른 몸에 살이 올랐답니다. 하지만 콜린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 했어요. 완전히 좋아진 후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메드록 부인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콜린이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고 식사를 잘하고 의사를 보려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메드록 부인이 마사에게 물었어요. 마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련님이 행복해지고 계세요. 하인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콜린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저택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죠.
벤 웨더 스태프조차 기분이 좋아져서 정원 일을 더 열심히 했답니다. 콜린은 더 이상 어두운 방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매일 햇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고 점점 더 강해졌죠. 콜린은 자기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이야. 콜린의 눈은 새로운 목표로 빛났어요. 메리는 콜린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도에서 온 괴팍하고 이기적인 소녀가 이제는 웃을 줄 알고 친구를 사랑하고 생명을 돌볼 줄 아는 아이가 되었거든요. 디콘의 어머니인 수잔 소워비 부인도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디콘이 집에 가서 콜린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잔 부인은 현명하고 따뜻한 여성이었어요. 신께서 일하시는 거야. 자연히 아이들을 치유하고 계신 거지. 수잔 부인은 콜린과 메리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 보냈어요. 신선한 우유와 빵, 케이크와 과일이었죠. 세 아이는 정원에서 소풍을 하듯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축제였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면서 정원은 더욱 화려해졌어요. 장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백합과 델피니움, 라벤더가 향기를 가득 채웠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벌들이 윙윙거렸어요. 세 아이는 정원 한가운데 앉아서 자신들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마법은 모든 곳에 있어. 씨앗이 자라게 하고 해가 뜨게 하고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거야. 콜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매일 조용히 앉아서 마법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건 일종의 명상이자 감사의 시간이었죠. 그동안 아치볼드 크레이브는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는 꼽추처럼 등이 굽어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라 그저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는 버릇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외모를 싫어했고 세상을 피해 다녔답니다. 어느 날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계곡에 있을 때 크레이브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꿈속에서 죽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정원에서 아내가 부르는 것 같았죠. 크레이브는 꿈에서 깨어나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죠. 그는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콜린을 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고요. 크레이브는 서둘러 여행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미셀스웨이트 장원에 도착했을 때 저택은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덮여 있던 그림자가 거친 것처럼 말이에요. 크레이브는 메드록 부인을 불러 콜린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죠. 도련님은 정원에 계십니다. 메드록 부인이 대답했어요. 크레이브는 놀랐어요. 콜린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원이라고, 예, 매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메리 양과 디콘 소워비 소년과 함께요. 크레이브는 서둘러 정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죠. 과일나무 정원을 지나 채소밭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담쟁이 덩굴로 덮인 그 문 앞에 섰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밀의 화원문 앞에 선 거예요. 크레이븐이 막 문을 열려고 할 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즐거운 목소리들. 그리고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한 소년이 뛰어나왔죠. 건강하고 튼튼한 장미빛 뺨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소녀는 너무 빨리 달려오다가 크레이븐과 부딪힐 뻔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멈춰 섰답니다. 아버지, 콜린이 소리쳤어요. 전 이제 건강해요. 메리와 디콘이 저를 낫게 해줬어요. 이제 전 영원히 살 거예요. 크레이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건강하고 강한 소년이 자기 아들이라고. 침대에 누워 죽어가던 창백한 아이가? 콜린. 정말 너니? 크레이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콜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정원 안으로 이끌었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콜린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곧게 펴진 등으로 튼튼한 다리로 말이에요. 메리와 디콘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고 정원은 온통 꽃으로 가득했죠. 크레이븐은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10년 전 문을 잠그고 열쇠를 묻었던 그 정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아나다니. 죽은 아내가 사랑했던 장미들이 다시 피어 있었어요. 담장을 타고 올라간 장미덩굴들, 화단 가득한 여름꽃들, 신선한 풀냄새. 크레이븐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이 모든 걸 너희가 했단 말이지? 크레이븐이 아이들을 보며 물었어요. 메리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냥 정원을 돌봤을 뿐이에요. 정원 자체가 살아난 거예요. 마법처럼요. 콜린이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메리가 열쇠를 찾은 것, 처음 정원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 디콘이 도와준 것, 그리고 자신이 점점 강해진 과정을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병들고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살 거예요, 아버지. 오래오래 살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콜린의 눈은 확신으로 빛났어요. 크레이븐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본 것 같았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슬픔에 갇혀 있는 동안 놓쳤던 것들을 말이에요. 고맙다, 메리. 고맙다, 디콘. 크레이븐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아들을 살렸구나. 그리고 이 정원도. 디콘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냥 정원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자연이 한 일이죠. 크레이븐은 정원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그 벤치였죠. 그는 오랫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생명이 넘치는 정원, 건강한 아들, 새로운 시작.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저녁, 크레이븐은 콜린과 함께 저택 안을 걸었어요. 콜린이 걷는 모습을 모든 하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홀로 들어서자 하인들은 모두 놀라움으로 입을 벌렸어요. 도련님이 걷고 계세요. 메디록 부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사는 너무 기뻐서 손뼉을 쳤죠. 벤 웨더스테프는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날 밤 미셀스웨이트 장원은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메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인도에서 콜레라로 부모를 잃고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죠. 그땐 모든 게 회색이고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도, 정원도, 콜린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살아 있었어요. 생명으로 가득했죠. 메리는 처음으로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올빼미가 창턱에 앉아서 메리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크레이븐은 일찍 일어나 다시 정원으로 갔어요. 혼자서 조용히 아내를 추억하고 싶었거든요.
정원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슬이 맺힌 장미꽃잎들, 새들의 노랫소리, 부드러운 바람. 크레이브는 아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콜린도 모두 괜찮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콜린은 매일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돌보았어요.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크레이브는 콜린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콜린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메리는 이제 정말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크레이븐 씨는 메리를 진짜 딸처럼 대했고, 콜린은 남매 같은 친구가 되었거든요. 디콘도 자주 방문했고, 정원은 언제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정원은 다른 색으로 물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겨울이 오면 정원은 잠들겠지만 봄이 되면 다시 깨어날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순환하는 거니까요. 메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잠들어 있을 뿐이고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메리 자신도 콜린도 크레이븐 씨도 모두 죽은 것처럼 살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크레이븐은 더 이상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머물며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의 등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슬픔의 무게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크레이븐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우울하고 피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콜린은 학교에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니 이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메리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크레이븐 씨는 메리에게 가정교사를 고용했고 메리는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정원에서 받은 거였어요. 인내, 사랑, 희망,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죠. 디콘의 어머니 수잔 부인은 종종 장원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메리와 콜린에게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크레이븐 씨는 수잔 부인에게 깊이 감사했어요. 그녀의 아들 디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어요. 비밀의 화원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어요. 크레이븐 가족과 메리에게는 마법의 장소였고, 치유의 장소였고, 사랑의 장소였죠. 정원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계속 자라났어요. 올빼미는 여전히 메리를 따라다녔고, 디콘의 동물 친구들도 자주 놀러 왔답니다. 정원은 생명으로 가득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스며들었어요. 벤 웨더스테프는 이제 자랑스럽게 정원을 돌보았어요. 이 정원을 다시 살린 건 아이들이야. 어린 메리 양과 도련님, 그리고 디콘 소년이지. 나는 그저 도와줬을 뿐이야. 벤은 종종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메드록 부인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엄격하고 차갑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택에서 그녀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답니다. 저택 전체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빛이 가득했어요. 창문들이 열려 있고 커튼이 걷혀 있고 햇빛이 방 안 구석구석까지 비췄죠.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미셀스웨이트 장원은 더 이상 음산한 저택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메리는 가끔 인도에서의 삶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콜린이라는 친구가 있고, 크레이븐 씨라는 보호자가 있고, 디콘이라는 영혼의 친구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밀의 화원이 있었어요. 메리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괴팍하고 이기적이던 소녀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알고 생명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 갇혀있던 소년이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강하게 살아가는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메리.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할 거야. 마법으로 말이야. 콜린의 눈은 여전히 꿈으로 빛났어요. 메리는 콜린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크레이븐 씨는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었죠. 그는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하려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콜린이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마법 때문이에요, 아버지. 좋은 마법이요. 그 마법은 모든 곳에 있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크레이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콜린. 그리고 그 마법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란다. 생명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게 모든 걸 치유하는 거야. 메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도 그 마법의 일부라는 게 자랑스러웠답니다. 밤이 되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정원 위로 은빛 달이 떠올랐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올빼미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밤바람이 장미 향기를 실어 날랐어요. 비밀의 화원은 밤에도 아름다웠어요. 달빛 아래에서 더욱 신비롭고 마법 같았죠. 이후로도 계절은 계속 바뀌었어요. 봄이 오면 정원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고, 여름엔 풍성하게 자라고,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조용히 쉬었어요.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메리와 콜린도 계속 자라났답니다. 어린 소녀와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어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비밀의 화원에서 배운 것들을. 생명의 신비, 치유의 힘, 그리고 사랑의 마법을 말이에요. 크레이븐 씨는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정원에 답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우린 다시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바람이 불어와 장미꽃잎 하나가 무덤 위에 떨어졌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크레이븐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디코는 계속해서 장원을 방문했어요. 그는 여전히 동물들과 친구였고 자연의 아들이었죠. 디콘의 존재만으로도 정원은 더욱 생기가 넘쳤어요. 그의 웃음소리, 피리소리, 동물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답니다. 메리는 이제 편지 쓰기를 배웠어요. 인도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전 이제 행복해요. 제겐 가족이 생겼고, 친구가 생겼고, 사랑하는 곳이 생겼어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메리의 글씨는 예전처럼 삐뚤빼뚤하지 않았어요. 안정되고 아름다웠죠. 마음이 평화로워지니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콜린은 과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식물학과 의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죠. 마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왜 긍정적인 생각이 몸을 치유하는지, 자연이 어떻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지 말이야. 저택의 도서관은 이제 콜린과 메리의 공부방이 되었어요. 두꺼운 의학책과 식물학 책들이 쌓여 있었고, 정원에서 가져온 꽃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크레이븐 씨는 종종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거라고, 이게 진짜 삶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수잔 소워비 부인은 특별한 날이면 장원을 방문했어요. 크레이븐 씨는 그녀를 귀빈처럼 대접했어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디콘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에는 작은 돌 명판이 세워졌어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죠. 이 정원은 사랑과 생명의 힘으로 되살아났다. 1911년 메리, 콜린, 디콘. 크레이븐 씨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아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싶었거든요. 메리는 명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기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남는다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죠. 벤 웨더스테프는 명판 주변에 특별히 아름다운 장미를 심었어요. 해마다 피어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겨울이 오자 정원은 눈으로 덮였어요. 하얀 담요를 덮은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메리와 콜린은 알고 있었어요. 눈 아래에서 생명이 잠들어 있고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날 거라는 걸요. 그들은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음 봄을 계획했어요. 올해는 백합을 더 많이 심을까? 좋아. 그리고 새 장미 품종도 시도해보자.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미셀스웨이트 장원은 처음으로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홀리와 미슬토로 장식하고 큰 트리를 세우고 모든 하인들과 함께 축하했죠. 디콘의 가족도 초대되었어요. 수잔 부인과 12명의 자녀들이 장원에 왔을 때 저택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크레이븐 씨는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답니다. 그건 그 누구도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어요. 메리는 크레이븐 씨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비밀의 화원을 그린 수채화였죠. 메리가 직접 그린 거였어요. 크레이븐 씨는 감동해서 말을 잃었어요. 고맙다, 메리. 이건 정말 아름답구나. 내 서재에 걸어두겠다. 콜린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쓴 글을 선물했어요. 마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죠. 자연의 치유력과 긍정적 사고의 힘에 대한 글이었어요. 크레이븐 씨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1912년이 시작되었죠. 메리와 콜린은 새해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갔어요. 눈 덮인 정원을 걸으며 새해 다짐을 했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해지고, 더 친절해지자.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태양이 떠오르며 눈 위에 황금빛을 뿌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희망찬 새 아침이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문이 퍼졌어요. 미셀스웨이트 장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 죽어가던 소년이 건강해졌고 황폐했던 정원이 되살아났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크레이븐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힘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메리는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키도 자라고 얼굴도 예뻐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이었어요.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메리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었답니다. 콜린도 11살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자라고 어깨가 넓어졌죠.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콜린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마법은 원래 모든 곳에 있으니까요. 봄이 다시 돌아왔어요. 비밀의 화원은 또다시 생명으로 폭발했죠. 작년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메리와 콜린이 심은 새 식물들이 자리를 잡았고, 장미들은 더욱 무성해졌거든요. 크로커스가 가장 먼저 피어나고 수선화가 뒤를 이었어요. 튤립과 히아신스가 그 다음이었고, 마침내 장미들이 만개했죠. 정원은 색과 향기의 교향곡이었답니다. 디코는 여전히 정원의 영혼이었어요. 그의 피리 소리에 새들이 모여들고, 그의 발걸음을 토끼와 다람쥐들이 따랐어요. 디코는 자연의 언어를 말할 줄 알았고, 모든 생명체들이 그를 사랑했죠. 메리와 콜린은 디콘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인내, 관찰,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말이에요. 어느 날 크레이븐 씨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정원을 되살렸듯이 이 집 전체를 되살렸구나. 그리고 나까지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걸 해낸 거였답니다. 저택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미셀스웨이트 장원을 어둡고 음산한 곳이 아니라 희망의 장소로 보기 시작했어요. 크레이븐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졌고, 때때로 자선 행사를 열었죠. 디콘의 가족은 크레이븐 씨의 도움으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하고 소박한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여름 한가운데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크레이븐 씨가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한 거예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초대했죠. 아이들이 정원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동화 속 정원 같았죠. 아이들은 뛰어놀고 꽃을 구경하고 디콘의 동물 친구들과 놀았어요.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고, 그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답니다. 그날 메리는 깨달았어요. 비밀은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아름답다는 걸요. 비밀의 화원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특별해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콜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마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아. 크레이븐 씨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생각이구나. 사랑도 마찬가지란다. 가을이 왔고 정원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어요. 나무잎들이 떨어지고 꽃들이 씨앗을 맺었죠. 메리와 콜린은 씨앗을 모아 내년을 위해 보관했어요.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벤 웨더스테프는 정원을 겨울에 대비시켰어요. 민감한 식물들을 보호하고 퇴비를 만들고 계획을 세웠죠.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거라고 다짐하며요. 메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들을 기록했죠. 올빼미가 창턱에 온 것, 콜린이 새로운 책을 읽은 것, 디콘이 새 이야기를 들려준 것.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메리에게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 메리는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소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비밀의 화원이 날 변화시켰어요. 콜린도 자기만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마법 실험 노트라고 이름 붙인 공책이었죠. 긍정적인 생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 신선한 공기와 운동의 효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 등을 적었어요. 콜린의 꿈은 이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였답니다. 언젠가 책을 쓸 거야.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두 번째 겨울이었죠. 하지만 이번 겨울은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했으니까요. 눈 내리는 날, 그들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내년 봄에는 연못을 만들까? 좋은 생각이야. 수련을 키우고 개구리도 살게 하자. 그들의 꿈은 끝이 없었답니다. 크레이븐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 덮인 정원이 보였죠. 아름다웠어요. 그는 아내가 지금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잘 되었으니까요. 아들은 건강하고 정원은 되살아났고 집은 사랑으로 가득했죠. 당신 덕분입니다. 크레이븐 씨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당신이 나를 정원으로 불러주셨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메리와 콜린은 자라났고 정원도 함께 자랐어요. 해마다 새로운 식물이 추가되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죠. 어떤 해에는 가뭄이 있었고 어떤 해에는 폭풍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원은 견뎌냈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죠. 메리와 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삶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비밀의 화원에서 배운 교훈으로 이겨냈답니다. 디코는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연의 친구였어요. 그는 나중에 유명한 자연학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절대 미셀스웨이트 장원을 잊지 않았어요. 자주 방문해서 정원을 돌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답니다. 벤 웨더스테프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정원을 지켰어요. 이 정원이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이야. 벤은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죠. 수잔 소워비 부인은 메리에게 특별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메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조언해 주었거든요. 넌 정말 멋진 여성이 될 거야, 메리. 넌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수잔 부인의 말은 메리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메리는 16이 되었을 때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픈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을 위한 정원을 만들고 싶었죠. 크레이븐 씨는 메리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콜린은 의학을 공부하러 대학에 갔어요. 하지만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죠. 이곳이 내 진짜 학교야. 콜린은 말했어요. 여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웠거든. 콜린은 나중에 심신의학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마음과 몸의 연결, 자연 치유의 힘을 연구했죠.
그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세월이 흘러 메리와 콜린은 어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비밀의 화원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은 그들의 뿌리였고, 고향이었고, 마법이 시작된 곳이었거든요.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정원으로 데려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때 죽은 것 같았던 정원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요. 정원은 계속해서 아름다웠어요.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았고 돌봄을 받았죠. 나무들은 더 크게 자랐고 장미들은 더 무성해졌어요. 하지만 정원의 진짜 아름다움은 식물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자란 사랑, 우정, 치유 이야기에 있었죠. 비밀의 화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의 상징이었고, 변화의 증거였고, 생명의 축하였답니다. 올빼미의 후손들이 여전히 정원을 날아다녔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새들은 계속해서 정원을 찾았죠. 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곳이 특별한 장소라는 걸요. 사계절이 돌고 돌았어요. 봄의 재생, 여름의 풍요, 가을의 수확, 겨울의 휴식. 끝없는 순환 속에서 생명은 계속되었고 사랑은 이어졌답니다. 크레이븐 씨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정원을 사랑했어요. 그는 종종 혼자 정원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죠. 아내에 대한 추억,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그리고 삶이 준 축복들. 모든 게 이 정원에서 시작되었어.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났지. 마을 사람들은 미셀스웨이트 장원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어요. 기적의 정원, 마법의 정원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원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어요. 크레이븐 씨는 특정한 날에 정원을 공개했죠. 방문객들은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메리가 방문객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요. 비밀의 화원은 이제 전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살아 숨 쉬는 현실이었고 계속되는 기적이었죠. 정원은 지금도 그곳에 있어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문은 열려 있고 사람들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원 자체가 아니에요. 정원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생명은 강하고 사랑은 치유하고 희망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메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했어요. 이슬 맺힌 장미를 보고 새들의 노래를 듣고 흙의 향기를 맡았죠. 그럴 때마다 그녀는 10살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 정원을 발견했을 때의 그 설렘, 놀라움, 기쁨을요. 고마워, 정원아. 메리는 속삭였어요. 넌 내게 삶을 선물해 주었어. 콜린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생각하며 답을 찾았죠. 정원은 언제나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자연의 리듬, 생명의 순환, 그리고 모든 것의 연결성. 여기서 배운 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콜린은 다짐했어요. 디코는 자기 아이들에게도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숲으로, 황무지로, 그리고 물론 비밀의 화원으로 데려갔죠. 자연은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야. 디콘이 말했어요. 주의 깊게 보고
귀 기울여 들으면 모든 답을 줄 거야.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들이 빛났어요. 비밀의 화원은 밤에도 낮에도 아름다웠어요. 사계절 언제나 특별했죠. 그리고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원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생명과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의 화원 이야기예요. 한때 버려진 정원이 되살아나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되고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은 이야기죠. 마법은 정말로 존재해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돌볼 때 말이에요.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 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